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건강 관리만 철저히 하면 나이를 먹어도 걱정할 필요 없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영양 균형이 잘 잡힌 식사를 하고 적절한 운동을 계속하면 노후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60세를 넘기면 근력이 매년 약 3%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5세를 넘으면 치매 위험이 급증하며 5년마다 발병률이 2배로 증가합니다. 또한 70대에 이르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청각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속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예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70대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해야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의사도 알려주지 않는 70세에 직면하는 7가지 진실을 소개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배워봅시다. まず、70歳になったら医者の言うことだけをやっていれば十分だと考えるのはやめましょう。医師の指示に従うことが健康で長生きにつながるという考えは、70歳になると考え直すべきです。医師が診断と治療において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のは事実ですが、だからといって医師がすべての専門家であ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高齢者の健康状態を包括的に理解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のです。実際、各医師は呼吸器、消化器、循環器、その他の臓器などの特定の分野を専門としています。これは、多くの場合、特定の領域の治療に焦点を当てますが、患者の全体的な健康状態を考慮することはほとんどないことを意味します。70歳を超えると、体のほとんどの臓器の機能が低下し始めます。体の特定の部分について専門家の意見に耳を傾けるだけで、その部分の状態が改善さ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が、体内のこれらの部分のシステム間の複雑な相互作用により、他の部分に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ります。最終的にこれは生活の質を低下させるだけでなく、寿命を縮めるマイナスの結果につながる可能性があります。多くの高齢者は、実際には必要のない手術や治療を受けることが多く、危険な副作用を引き起こしたり、長時間の痛みに耐えたりして運動能力や精神能力に影響を及ぼします。わかりやすい例は、命に差し迫った危険がないにもかかわらず高齢者が手術を受けることを決断するケースです。手術後は、自分自身の世話をする能力の低下から身体機能の不可逆的な低下に至るまで、深刻な合併症に直面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このような状況に陥らないようにするには、70歳になったら医師の言うことを何も考えずにすぐに信じてはいけません。代わりに、自分自身を分析し、この治療は本当に長生きするのに役立ちますかと自問することを学びましょう。それはあなたの晩年を健康で幸せな人生に導くでしょうか？これらは治療法を決定する前に自問する必要がある重要な質問です。情報に基づいた判断を下すためには、自分で情報を収集し、多くの医師の意見を聞くことが必要です。内科を専門とする医師は外科を専門とする医師とは異なるアドバイスをする場合があり、異なる視点を持つことでより適切な判断を下すことができます。高齢者は医師の話を聞くだけでなく、本を読んだり、健康教室に参加したり、最新の医学研究を調べたりして自分の健康について積極的に学ぶ必要があります。自分の体と加齢に伴う変化を理解することで、治療の選択肢を決定する際に自信が持てるようになります。もう一つ注意すべきことは、すべての医師が高齢者のケアに深い経験を持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多くの医師、
特に教授職や狭い分野の専門家は、高齢者の複雑な健康問題に対処する経験が不足している可能性があります。彼らは専門的な理論に基づいて決定を下すかもしれませんが、その決定が高齢者の体の機能低下に対して必ずしも適切であるとは限りません。したがって、医師が何かをするようにアドバイスしたときは何も考えずに急いで同意しないでください。決定を下す前に自分自身を評価し、さらに学びましょう。晩年に健康で幸せな生活を送れるかどうかは、病気の治療だけでなく全体的な健康状態をどのように維持するかにもかかっていることを理解する必要があります。自分の体の声に耳を傾け、バランスの取れた持続可能な方法で体をケアする方法を見つけてください。精神的な健康も身体的な健康と同じくらい重要であることを忘れないでください。楽観的であり続け、社会活動に参加し、個人的な興味を維持することは、長生きしよりよく生きるのに役立ちます。둘째, 고기를 먹지 않으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80대까지 건강을 유지하려면 70대부터 주의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동기부여와 운동기능 유지 두 가지입니다. 동기부여가 떨어지면 노화 현상이 빨라집니다. 주변 활동에 흥미를 잃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지면 신체는 곧 일상의 활동량을 줄이게 됩니다. 그 결과 신체의 운동 능력도 저하됩니다. 따라서 70대가 되어도 젊었을 때처럼 동기부여와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렇다면 신체를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상태로 유지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동기부여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며 고기를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믿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오해입니다. 퇴직 후의 식생활 변화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이전보다 영양가가 낮은 간소한 식사로 전환하고 단백질 부족에 빠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사람들 중 최대 5분의 1이 심각한 단백질 결핍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아인의 식습관은 서양인과 점점 비슷해지고 있지만 매일 고기 소비량은 여전히 상당히 적습니다. 아시아인은 하루에 약 80g의 고기만 먹지만 미국인은 최대 300g까지 먹습니다. 미국인만큼 많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 아시아인, 특히 노인의 고기 소비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는 동기부여와 체력 저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동기가 상실되는 근본 원인은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뇌내 생화학적 요인인 세로토닌에도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기쁨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행복물질이라고도 불립니다. 세로토닌 수치가 감소하면 행복감도 줄어듭니다. 정신이 침울해지고 일상생활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며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우울증 위험도 증가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나이가 들어도 세로토닌 감소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식단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더 많은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고기에는 세로토닌 생성을 위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풍부합니다. 고기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체내에서 세로토닌 생성이 촉진되어 동기부여 감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일상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고기를 먹는 것 외에도 가볍지만 규칙적인 운동요법을 유지하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많은 노인들이 무시하기 쉬운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근육도 빠르게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은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통해 몸을 유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매일 햇빛을 쬐면 체내에서 더 많은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야외에서 걷기를 병행하면 태양의 빛을 받아 동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 신체가 나이에 잘 적응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즉, 70세가 되어도 건강과 에너지를 유지하고 80세를 대비하려면 적절한 운동과 함께 올바른 영양, 특히 고기로부터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는 지각과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정신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매일 햇빛 아래에서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운동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식단과 운동을 결합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더 긴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같은 장소에 누워있기만 하면 노화 과정이 2배로 빨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개인 간의 체력과 건강 상태의 차이가 이전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80대가 되어도 침대에 누워만 있고 매일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반면 매일 아침 산책하거나 수영, 골프 등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노년의 개인의 운동 능력과 장기 기능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건강 면에서 더욱 다양한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이는 누가 스스로 걸을 수 있고 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부상으로부터 회복하는 능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수 사회의 두드러진 직징이 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질병으로 10일간 입원해도 퇴원 후 바로 회복하여 평소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에게는 이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누워있기만 해도 건강 상태, 특히 운동 능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일어서거나 움직이는 것이 큰 어려움이 됩니다. 게다가 비활동은 뇌의 기능도 저하시켜 기억력이나 사고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고령자에게는 이동성과 뇌 사용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멈추면 신체가 빠르게 쇠약해질 뿐만 아니라 지적 노화 과정도 가속화됩니다. 이것은 고령자가 격렬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산책하거나 지적인 게임에 참여하거나 친척이나 친구와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등 가벼운 활동에만 규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장수 사회에서는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개인 간의 이동 능력과 건강 상태의 차이가 더 커질 것입니다. 고령자에게는 신체와 두뇌를 사용하는 습관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활동적일 때만 신체와 마음이 적응하여 노화 과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움직임과 사고를 멈추면 신체의 회복 능력이 급격히 상실되고 심각한 질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사회에서는 건강 격차가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지는 그 사람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가족과 의료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의 사회를 고려할 때 분명한 점은 고령이 되어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연성과 건강을 유지하려면 신체와 마음의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독서, 대화,
짧은 산책 같은 간단한 활동이라도 건강 유지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 격차와 개인 능력의 격차가 점점 더 드러나는 장수 사회에서 심신의 유지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립성과 건강을 갖춘 질 높은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第4に、80歳になることを恐れる必要はありません。80歳になると、特に85歳を過ぎると人生は大きく変わります。現時点では日常生活のサポートを他の人に頼ら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があります。これは簡単に受け入れられ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が、これが老化の現実です。これに直面することを拒否すると、人生の今後15から20年は肉体的にも精神的にも負担となり、人生がさらに困難に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人間の平均寿命は伸びており、100歳近くまで生きる人が増えています。しかし、寿命が長くなったとしても、常に健康状態が良好であるとは限りません。私たちのほとんどは、人生の最後の数年間に寝たきりになるような衰弱の時期を経験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は悪いことではなく、人生の自然な一部分です。老化を避けたり否定したりしようとすると、人生はより不快で不自然なものになるだけです。代わりに老いを冷静に受け入れることを学びましょう。自分が年を取ったことに気づいて失望したり悲しんだりするのではなく、前向きな面に目を向けましょう。あなたが80歳を超えて生きてきたということは、人生において危険な病気や重大な事故を避けてきたことを意味します。これは、あなたが価値のある充実した人生を送ってき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老化は避けられないと理解すると老化に直面しやすくなり、人生の最後の年をより穏やかに楽しむ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80歳を迎えると老化は避けられません。今は体が以前ほど柔軟ではなくなっており、若い頃のように健康で活動的であることを期待するのは非現実的です。しかし、70歳になっても老化と戦うことはできます。この時期は健康維持に努める貴重な時期であり、この時期に毎日活動的に過ごすことが、80歳以降の生活の質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ことになります。老化の受け止め方は人それぞれです。若さを保つために何の努力もせずに自分の体が自然に老化することを受け入れ、穏やかな人生を送ることを選択する人がいます。しかし、老化と完全に戦うことはできないと分かっていても、健康を維持し、精神の明晰さと体の柔軟性を維持するために努力している人もいます。老後の生き方に絶対的な正解はありません。誰もが自分の道を選択する自由を持っているべきです。それでも、80歳になっても健康を維持することが生活の質を確保するためにできる最善の方法です。それは若さを維持しようとすることではなく、動き回り、自分の世話をしながら、可能な限り最も快適な方法で人生を楽しむことができることです。この年齢で体と心に柔軟性を維持すると、老後は重荷ではなく多くの意味を持つ人生の一部であることがわかります。特に脳を鋭敏に保ちたい場合は、70歳から始めましょう。これが老化と効果的に戦う最後のチャンスです。この年齢で行うすべての前向きな行動は、後の人生のための強固な基盤を構築します。バランスの取れた食事、定期的な運動、
知的活動の維持などの良い習慣は、脳と体の自然な衰えを防ぐのに役立ちます。70歳で健康的な習慣を身につけることは、80歳になっても大きな助けになります。定期的な運動習慣は、筋肉を健康に保つだけでなく、精神を鋭敏に保つのにも役立ちます。本を読む、クラブに参加する、友達とおしゃべりするなどの活動を通じて心を鍛えることも、脳の働きを良くする方法です。一番大切なのは生きるモチベーションです。70歳を超えるとモチベーションが低下する傾向にあります。怠惰に感じたり、動きたくなくなったり、社会活動に参加したくなくなったりするかもしれません。そうなると体の衰えが早くなり、すぐに他人に頼らざるを得なくなるでしょう。したがって、モチベーションの維持は非常に重要です。高い精神を維持すると体の機能も向上し、より健康に長生きできます。다섯째, 급격히 노화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70대에 접어들면 체력 저하와 함께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질병이나 부상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이 나이에는 고령자가 큰 질병이나 부상을 겪은 후 갑자기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70세인 사람이 아직 건강하고 활동적일 수 있지만 뇌졸중이나 암 진단을 받으면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70세가 되면 암, 뇌졸중, 기타 심각한 질병이 건강에 큰 위협이 됩니다. 이러한 질병에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할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수술을 받을지, 자신에게 적합한 치료법은 무엇인지 등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이 나이의 모든 의학적 결정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의학적 문제 외에도 우울증은 많은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큰 위험 요소입니다. 우울증은 고령자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종종 운동하고 싶지 않고 사회적 접촉을 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노인을 위한 클럽에 정기적으로 참석했을지 모르지만, 우울증이 시작되면 초대나 권유를 받더라도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동 및 의사소통 기회가 줄어들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가 급속히 악화됩니다. 이는 우리가 70세가 되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신 건강은 인생을 긍정적이고 의미 있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편안하고 낙관적인 정신은 고령자가 삶의 동기를 유지하며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70세라는 나이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내는 것을 고려할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일 뿐만 아니라 삶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와 활동을 위한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70세는 노화와 싸우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운동 기능과 뇌 기능을 유지하고 연장할 충분한 능력이 아직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80세에도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면 70대의 노력이 열쇠가 됩니다. 이 나이에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유지하고 뇌에 자극을 줄 수 있다면 심신의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70세 초반까지 치매를 앓거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10%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큰 부상이나 심각한 질병이 없다면 중년과 마찬가지로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살고 신체적 및 지적 활동을 유지하며 영혼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지 여부에 크게 좌우됩니다. 심신 모두 건강한 상태로 80세를 맞이하려면 70세라는 나이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함으로써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시기입니다.
여섯째, 70세부터의 습관 형성이 열쇠입니다. 70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시작하고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일을 할 때는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는 습관이 있지만 은퇴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외출하거나 이동하거나 지적 활동에 참여할 명확한 이유가 없으면 고령자들은 쉽게 나태함과 의욕 상실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세가 되어도 건강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점부터 긍정적인 습관을 형성하지 않으면 이동성과 장기 기능이 금세 저하될 수 있습니다. 쇠약해지기를 기다리는 대신 지금 당장 운동과 정신적 자극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70세에 들인 습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80세가 되어도 건강과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70대에 매일 걷는 습관을 들이면 80세가 되어도 걷는 습관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는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연성을 유지하면 근육이 잘 기능하고 노화와 관련된 질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70대부터 수영이나 등산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한다면 고령이 되어도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70대부터 수영이나 등산 같은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이러한 습관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동성이 떨어질 경우에도 신체를 활동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활동을 가벼운 운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을 오를 수 없게 되면 평지를 걷거나 요가, 집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는 등의 간단한 운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지적 활동과 취미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연기, 그림 그리기, 바둑, 체스, 독서와 같은 개인 취미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습관이 70세까지 형성되면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됩니다. 이를 통해 뇌의 자극을 유지하고 기억력 저하나 노화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과 지적 습관을 들이는 것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더 질 높은, 더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사회가 점점 더 장수사회로 접어들며 의미 있는 수명을 늘리기 위해 개인들이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곱째, 갑자기 간병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70대는 이전보다 더 젊고 활동적이지만 고령화에 따라 특유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 중 하나는 동기 상실이며 이는 심신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 능력과 뇌 기능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0대나 50대라면 게으른 생활 방식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세를 넘어서면 게으름으로 인해 운동 능력과 장기 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사실 70대의 많은 사람들은 활동적이고 정신적으로 활발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동기가 줄어들고 활동성이 감소하며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를 점점 잃게 됩니다. 외출이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결국 대인관계와의 교류도 줄어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차 말수가 줄고 몸이 굳어지며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계속 앉아만 있으면 신체나 뇌가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하여 근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활동이 부족해지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신체는 점점 약해집니다. 마지막 요약, 70대의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고 지속적인 활동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면
건강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70대에 노력하면 이후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영상을 유용하다고 느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주변 분들과 공유하거나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감동적인 이야기,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더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